자, 봅시다. 이제 8시 10분이다, 7시 10분이 더 이상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슬프지만, 이제 버려버리고요. 누구를 버려버리는 거죠? 혜민이를 버려버리고요. 섭섭한데 어제 4시 이후로 학원 그래서, 하루에 2번 머리가 너무 좋죠? 하루에 2번 머리가 되게 좋죠? 우리 서우는 뭐, 겨울방학 때도 2번씩 보긴 했지만, 그죠? 뭐, 새삼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림놀이가 또 시작돼야 돼요. 또 우리가 또 그림으로 노는. 네, 그림 싫어요? 뭐 대단히 놀라운 그림은 아니잖아. 자, 필수 8번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필수 8번, 이제 8번, 63페이지. 필수 8번.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아폴로니우스. 뭔가 그리스 사람 같은 느낌이죠. 이름은 딱 들어보니까. 아닌가요? 일단 수학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도 이제 그거야. 어떤 점을 일정하게 만족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푸는 건데, 필수 8번에서 조금 설명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나와요. 조금 어렵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니우스의 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뭐, 문제집마다 가끔 있고, 가끔은 또 이제 교과서들이 있는데,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배워요. 그럼 어떤 거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 두 개 정점이 있어요. 두 개 정점이 있어요. 이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 거야. 이 두 정점이 있었을 때,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두 정점으로부터 2대 1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 이 두 정점으로 몇 대 몇이 되는 걸 본다고요? 2대 1.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여기서 2대 1 되는 거니까 여기 2대 1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요 직선 위에만 2대 1 되는 게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요쪽에도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2대 1. 이렇게 2대 1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비가 2대 1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로부터 거리가 2고 B로부터 1인데 이 직선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점 위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요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2대 1이. 이게 또 2대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2대 1이. 이런 점들을 다 찍어. 다 찍어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낌상. 앞으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원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두 정점으로부터 그림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그림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찍어보다 보면 이게 2대 1 되는 점들이 이렇게 모으잖아? 모으다 보면은 이런 원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원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원. 2대 1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서 찍어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로부터의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비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야.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찍어서 연결해다 보면은 그게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2대 1 점들. 또 뭐 어떻게 찍어야 돼? 3대 1로 찍어도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1대 1만 아니면 돼. 1대 1이 되는 경우는 원이 안 나와요. 뭐 나올 것 같아요? 1대 1 되는 경우? 두 정점으로부터 1대 1 되는 경우는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안 나와요. 1대 1만 안 나와. 1대 1을 제외하곤 다 똑같게 나와요. 다 원이 나와요. 1대 1만 뭐가 나오냐면 1대 1만 이 두 정점으로부터 1대 1 되는 건 뭐가 나오냐면 이것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이거에 1대 1 되는 것만 수직 이등분선 나와요. 수직 이등분선. 1대 1 되는 거는 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위에는 모든 점들이 1대 1인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1대 1인 거야. 그러니까 1대 1일 때만 두 정점으로부터 1대 1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선 나와요. 얘만 원이 아니야. 그래서 뭐 수직 이등분선을 워낙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수직 이등분선은. 근데 1대 1이 아니잖아? 그럼 다 뭐가 나온다고요? 1대 1만 아니면 다 뭐가 나온다고요? 원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m 대 n인데 두 정점으로부터 m 대 n의 b로 떨어진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mn이 같지만 않으면 이게 다 뭐가 나온다? 두 정점으로부터 m 대 n의 길이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그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예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는데 두 정점으로 길이 b가 1대1이 아니야. 아 그러면 원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기본 개념적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를. 근데 그림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저거 다 원이 나오겠구나. 1대1이 아니면 원이 나오는구나. 그림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럼 필수 8번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얘기하는 문제예요. 이게 뭐 안 써있지만 써있냐 안 써있냐? 아폴로니우스로 안 써있죠? 뭐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안 써놨네요. 뭐 중요한 거는 뭐 같아요? 두 정점이 나와요. A점이 요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3,0이고 B점이 뭐가 나오는 거죠? 1,0이 나와요. 두 정점이 나와요.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이 거리로부터 AP 대 BP의 B가 봐봐. A로부터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대 1이 된다고 나와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1대1이 아니잖아. 그 P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점 P가 자 3대1이 되는 점 P를 다 모아놓으면 그게 뭐 나온다고요? 원이 나오겠고 그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해봅시다. 이 P점이 한 점이 아니라 여러 무한 개의 점을 나타내잖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P점을 어떻게 놓기로 했죠? 뭐로 놓고 있죠 지금? x, y라고 놓고 있죠 계속. 아니었나요? 한 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으로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이 P점을 뭐라고 본다? x, y라고 놓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식을 표현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 봐봐. AP 길이는 결론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AP는. 그럼 AP를 써볼게요. AP라는 건 여러분 다 알겠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가 되겠고요. BP라는 것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뭐 점으로 하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와 얘의 b가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다는 거야, 결론은. 비례식이니까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를 쓸 거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3 곱하기 BP는 AP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곱해보면. 그러니까 얘가 예솔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내항과 외항의 곱은? 근데 여기서 이 루트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을 뭐 하겠어요? 제곱한다는 거지.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제곱하게 되면 이 3도 제곱해야 돼. 가끔 3을 제곱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3은 그냥 놔둬놔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거죠. 제곱하면 당연히 얘도 제곱하면 얘도 제곱하는 거예요. 계산 실수를 은근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계산이 되게 화창게 여겨. 그럼 틀리는 거예요. 수학은 그냥. 그래서 제곱할 때 3의 제곱이랑 9의 BP의 제곱은 뭐랑 같다? AP의 제곱과 같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산해보면. 자, 그러면 9BP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루트 벗어나겠죠? 그럼 9에다가 이거 전개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이게 BP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AP제곱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면 알겠지만 XY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XY 2차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식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죠? 원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봐봐. 만약에 1대1이었잖아. 잘 봐봐. 아까 내가 1대1은 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했죠? 1대1은 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했죠? 수직 이등분선 나오죠. 직선의 방정식 나온다고. 봐봐. 이게 만약에 1대1이잖아? 그럼 이게 1대1이지. 그치? 여기서 1대1이 나왔을 거 아니야? 1대1이었으면.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요. 그래서 XY 1차식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수직 이등분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1대1이었다면 X제곱 Y제곱 사라져요. 아, 그림적으로도 수직 이등분선인데
수식적으로도 직선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수식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같이 이해가 돼야 돼.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계산해보면요. 9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 더하기 9y 제곱이고 여기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 제곱이니까 넘기면 8x 제곱 이거 넘어가면 8y 제곱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4x 9구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8로 나눠지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죠. 이게 원반이에요. 얘를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형으로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는 거죠. 왜냐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꿔요.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표준을 바꾸면 요거 2분의 3 제곱됐으니까 요거 제곱된 것만 써주면 돼요. 어차피 없으니까 항상 넘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반지름이 2분의 3이에요. 중심좌표 뭐가 된다? 2분의 3, 몇이 된다? 0이 돼요. 중심좌표 뭐가 된다고요? 2분의 3,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넓이는 4분의 9 파이 i 제곱이니까 요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족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딱 나와야 돼. 내가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정확히 해야 돼. 애매하게 알면 안 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1대1이 아닌 경우에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뭐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나와야 돼. 다시 한번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1대1이 아닌 것들을 다 모아놔서 점 찍어 놓으면 그게 뭐다?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1대1인 경우는 수직이 등분선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대봐. 이게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빡치거든?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알려줄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알려줄게요. 자, 지금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줄게. 마이너스 3,1이랑 1,0이 있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좀 귀찮아서 싫어요, 조금.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귀찮합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0이고요. B가 지금 몇이죠? 1,0이야. 그래서 지금 몇 대 몇인 걸 찾았냐면 이게 A로부터 거리가 3이고 B로부터 거리가 몇인 거죠? 1이지. 그럼 여기서 일단 3대의 내분점을 찾아요. 3대의 내분점을 먼저 찾아.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냐면 딱 누가 봐도 몇 콤마 몇이죠? 0,0이죠. 내분점 찾으면 내분 공식 안 쓰더라도 벌써 딱 4잖아. 3대1이면 딱 팩한 가면 되겠다. 그래서 5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 찾았지. 그 다음에 요 바깥의 점도 하나 찾아. 봐봐.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냐? 요 바깥으로 갔을 때 3대1이 되는 점을 찾습니다. 요 점도 하나 찾아. 3대1.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바깥으로.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대1이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3에서 1 빼면 여기 몇이냐? 2. 2지. 여기가 됐어? 그러면 요게 2라는 얘기는 이 4라는 게 2야. 이 4만큼 거리가 2잖아. 그럼 1은 얼만큼 거리겠어? 4가 2니까 1은 2가 되겠지. 여기 잡고 뭐가 되는 거냐면 3,0이 됩니다. 그래야지 6, 2 해서 6대 2니까 3대 1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 가르쳤어. 이거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외분점인데 어떻게 내가 풀면 되냐? 만약에 잘 모르겠어. 바깥으로 가서 3대 1이 되는 걸 만약에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실제적으로 이 좌표를 미지수로 놔요. 미지수로 놔. 이렇게 A, B라고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이게 3대 1이면 2대 1이잖아. 요것과 요거의 2대1 되는 점이 1,0이라고 두면 여기 찾을 수 있어요. 똑같이. 내분점으로. 왜냐면 얘를 바깥의 거를 봐가지고 요게 요 점과 요 점의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뭐다? 1,0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또 뭐가 나온다? 3,0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 길이로 방금 해도 봐요. 그냥 2배니까 1배 같다. 하나만 더 가면 되겠구나. 뭐 생각해도 돼요. 뭐 굳이 뭐 공식 꼭 써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공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뭐 공식은 그냥 편하게 거랑 쓴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걸 외분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폴로니우스원은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라고요?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 중점을 구하면 그게 원의 중심이에요. 중점을 구하면 뭐라고요? 원의 중심. 그럼 딱 나오죠. 중점 뭐예요? 2분의 3, 뭐가 되는 거야? 0이 나오겠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반지름 2분의 3인 거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죠? 그럼 나오는 거야. 아폴로니우스 원 곱하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폴로니우스 이런 거 알았어. 아, 이게 두 정점으로부터 2대1이다. 1대1이 아니었다. 그럼 아폴로니우스 이런 걸 알면 내분점과 바깥으로 가는 거를 구한 다음에 그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찾으면 더 빠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폴로니우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딱 문제를 봤는데, 이 아폴로니우스 원 구하라는 거네? 원망에서 나오겠죠?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아마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문제에 나온다면. 그럼 그걸 아는 순간에는 내분점과 바깥의 점 찾아가지고 그걸 지름으로 하는 원방 찾으면 조금 더 이쪽 계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선생님 이거 보면은 선생님 보자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네. 그러면 0,0, 3,0 찾아서 선능 같은 경우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보는 순간. 근데 이렇게 계산해야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이건 뭐 다 계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얘를 또 뭐로 바꿔야 되죠?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이건 뭐 반지름 그냥 보는 순간 이거 3이 지름이네. 반지름 2분의 3이네. 너희비 끝났네. 바람과 같이 나오죠. 바람과 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난 다 이렇게 풉니다. 아폴로니우스가 나오면. 왜냐면 계산하는 거 귀찮아요. 그 때문에 항상이. 선생님은 어떻게든 계산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귀찮은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최대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항상. 귀찮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지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수식대로 푸는 방법과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서 지름으로 하는 원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8-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원방 하나 놀이는 끝나요. 원 하나 가지고 갖고 노는 거. 다 조율되었죠. 가장 조율되었어요. 이게 원방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부분이 되겠죠. 원 하나만 나오는 꿈과 희망을 주는 곳. 우리 그쵸? 그래서 뭐 둘 다 풀어보시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정확히 뭔지 모르면 어차피 이 두 번째 방법 못 써요. 왜냐면 그게 정확히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걸 깨달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방법을 쓰려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애매하게 알면 어차피 저 두 번째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차피 못 써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모르면.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2대1이 되는 점 P를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1대1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짜자잔 여기 1,0 하나 찍으시고요. 여기 4,0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4,0을 찍었어요. 그러면 2대1이 되는 점이니까 이게 A점이고 이게 지금 B점인데 2대1 내분점을 찾으면 2대1이 되는 점 딱 찾았다고 치면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몇 콤마 몇이 나오냐면 3,0이 나오겠죠. 누가 보더라도 3,0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바깥으로 올릴게. 바깥으로 해봐. 2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2대1. 그러니까 A로부터 거리가 2고 B로부터 거리가 1이야. 여기가 또 찾아야 돼. 여기에 2대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몇이 되는 거죠? 2 빼기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1인 거야.
그러면 요게 3만큼 같지, 1인 게 3만큼 같지, 여기 3만큼 더 가면 될 거 아니야. 여기 몇이겠냐, 태민아? 3만큼 같잖아. 3만큼 더 가면 몇이야? 7, 그래, 7,0이라. 끝이야. 다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 찾았잖아. 이게 2대 1이니까 여기가 나머지 1이겠죠. 그러니까 1만큼 같지, 1만큼 더 가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지름으로 가는 원인 거예요. 이거. 앞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름이 몇이 나왔죠? 여기서 지름이 몇인 거예요? 3,1이랑 7,1이랑 지름 몇이야? 4잖아. 3 빼기 7 빼기 3 하면 다 나오잖아. 지름이 4예요. 근데 중심좌표는 중점이니까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5,0이 되겠죠. 아니? 그럼 반지름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훨씬 표현이 편한 거죠. 보자마자 그러면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반지름 2니까 2의 제곱. 이게 답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을 푼 거야. 근데 이게 두 번째 방식으로 푸는 게 기억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P좌표를 뭐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 신나게? x, y. 그래서 AP 길이 2점 사이 공식 쓰고 BP 길이 2점 공식 쓴 다음에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한 다음에 제곱 때려가지고 정리해주면 그게 또 원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계산이 미쳐나지죠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뭔가 알면 알수록 내 손발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잘하는 애들일수록 뭐 계산을 안 해. 그냥 봐요 이렇게. 참 나오네. 뭐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수학 잘하는 애 보면 좀 이렇게 좀 띠꺼운 놈들 있죠. 아니 그냥 이렇게 쭉 보더니만 답 이거야 이런 애들 가끔 있잖아요. 수학 엄청 잘하는 애들. 있냐 없냐? 하율아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푸는 거야. 복잡한 계산해도 풀지 않아요. 최적화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우리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죠. 같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도요. 벌써 저 밑에랑 저 위에는요. 벌써 문제 푸는 속도가 한 5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슬픈 이야기겠지만 그 정도로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무 속도, 일에 대한 속도는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수학과 관련이 커요. 생각보다. 나중에 보면. 이제 머리 잘 쓰는 놈들 보면 수학을 다 잘하더라고요. 선생님 나중에 박사과정 할 때도 보면 머리 잘 쓰는 놈들이요, 일 진짜 빨리 합니다. 되게 편하게 해요. 복잡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도 많이 배웠는데, 항상 보면. 저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로. 그래서 일할 때부터 벌써 일하는 양이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요.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이게 같은 시간 같은 돈을 줄 수가 없다니까. 이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가지고 생각보다 거의 한두 배 차이 나는 게 아니야. 그냥 5, 6배 차이가 난다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 더 심하게 차이가 나거든. 왜 더 심하게 차이 나게 될 것 같아 하유가? 지금은 예전에는 막 4, 5배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됐잖아. 지금 더 심하게 차이 나거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공지능이 귀찮은 게 다 대신해줘. 그래서 예전에는 4, 5배 차이 났었는데 요즘은 16배, 25배 정도 차이 난다고. 왜냐면 걔가 인공지능을 또 기가 막히게 쓰거든. 걔 한 명이 25명분에 하는 거야 그냥. 슬픈 이야기. 이게 같은 임금을 줄 수가 없다니까? 줄 수 있겠냐 없겠냐? 없다니까? 이게 인공지능 쓰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머리 많이 쓰시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거기에 최전문가다. 나중에 일을 할 때도 내가 뭔가 만들어내겠다. 그런 사고로 하세요. 어디에서 잘릴 일이 없어요. 사장님이 다 집에 보내도요. 걔는 절대 보내지 않아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하게 되는 순간 갑과 을이 바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얘는 없어도 돼. 그러면요, 언제든 고용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슬픈 이야기겠지만, 두 가지 극단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조금 슬픈 이야기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 트럭 운전사 분들이 파업을 심하게 했을 때가 있어요. 트럭 운송 사업자들이.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우리, 하율아, 어떻게 됐을까요? 트럭 운송자가 미친듯이 파업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른 운송자를 뽑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운송을 다 마무리를 시키려고 해도 또 아닌 애들 뽑아서 갖다 놓으면 돼요.
뭐 그냥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파업을 하더라도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파업하면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했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강력한 문제가 생겨요. 대체가 불가능. 이게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냥 없는 대로 죽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아니 누가 어떻게 대체를 하겠습니까? 뭐 의사 파업하면 대체가 뭐 갑자기 옆집 아저씨 갖다 놓고 의사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냐 이거죠. 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파업하면 뭐 다들 이제 기분이 나쁘고 언짢겠지만 항상 정부가 많이 졌죠.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대체가 안 되잖아. 대체가 안 되면 지는 겁니다. 파업을 해도 어떻게 뭐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중에 사회 나와서도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뭐 아무리 인공지능 사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고용은 큰 걱정이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만 아니 어떻게 쟤 자른다면 난 누구에 갖다 놓을 건데 못 갖다 놓죠. 근데 뭐 대충 살고 어떻게든 시간 때우고 월급 루팡하고 뭐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 가 그럼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면 대충 살면 되는 게 없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제 넘어갑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리가 위치 관계라는 거를 미친 듯이 많이 배우거든요. 뭐를 많이 배운다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이게 첫 번째 배운 게 아니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위치 관계를 배웠어. 어떤 거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위치 관계? 태민아 기억나냐? Remember?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예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도 있었어. 빠졌는데 하여튼에 그러면 이제 위치 관계라는 게 뭐를 보통 구분하냐? 대부분 다 교점 개수로 구분하는 거야. 다 뭐로 구분한다고요? 교점 개수. 그러니까 두 번의 위치 관계에서도 교점이 한 개인 거야. 다 구분할 때 잘 보세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무한계야. H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렵게 나타내면 아 위치 관계라는 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잖아. 잘 보면 그냥 교점 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다 교점 놀이로 가요. 언젠가 다 교점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정말 그래서 이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교점이 한 개냐. 특히 한 개일 때도 어떤 때로 우리가 주경각을 봤죠?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수직으로 만날 때. 열심히 배웠죠? 수직으로 만날 때. 그 다음에 교점이 없어요. 근이 없는 거야. 교점이 무한계야. 그럼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죠? 무한계죠.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똑같아. 교점 개수로 위치 관계가 나누어지는 거야. 똑같아요. 그냥 교점 놀이야, 결론은. 교점 몇 개에게. 그럼 내가 이제 원하고 직선을 그려볼게. 원하고 직선을 그려. 여기 원 하나 그렸어. 이게 직선을 이제 그릴 거야. 아, 그릴 거야. 그럼 여러분 느낌상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 고2 때 연방을 하잖아요? 다 몇 차 방정식으로 간다고요? 다 몇 차 방정식으로 간다고요? 올 2차 방정식으로 가요. 그 얘기는 교점 개수가 맥시멈 몇 개까지밖에 못 나오는 건 나오는 거죠? 두 개밖에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한계 나오는 경우는 이제 제외시킬게. 1차 하는 경우는 뭐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 봐봐. 직선에서 그을 때 내가 직선을 이제 직선을 그을 때 그냥 한 만나게 그을 수 있어요. 교점이 없어. 그러면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직선과 원은 서로 여러분들 용어대로 이제 서로 이제 전혀 썸을 타지 않고 서로 이제 모른 척, 그죠? 패싱하고 있다.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땡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 표현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경우죠. 교점이 없는 경우예요. 두 번째로는 만나야 되겠죠 이제? 안 만났으니까? 몇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접한다라고 해요. 한 점에서 만날 때 뭐라고 한다? 이 직선과 원이 접한다라고 불러요. 이 접하는 거에 관심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접하는 것만 따로 또 뒤에서 또 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접하는 걸 우리가 너무 사랑해요. 접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너무 좋아요. 우리 신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점에서 만나겠냐, 이제? 2점에서 만나는 거죠. 요렇게 유치관계가 3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때 각각의 상황마다 물어보는 게 달라요. 또 그걸 배우는 재미가 있는 거죠. 특히 얘하고 얘의 관심이 많고요. 특히 요렇게 2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도 배웠지만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현이라고 부르죠.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미친 듯이 나오고 있고요. 3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원과 직선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 중3 때. 이제 거기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시 다 해줄 거예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봐봐. 얘는 연방을 때렸을 때 2차 방식 나오겠지. 근데 근이 없잖아. 교점이 없잖아. 근이 없다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될까? 근이 없어. 판별식이 뭐가 될 것 같아? 그래, 0보다 작다. 근이 없어. 실근이 없다고.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소아야. 근이 1개 나왔네?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 그래, 0이랑 같다고 나오겠죠. 얘는 교점이 2개네? 그럼 실근도 2개니까 우리 서우야 얘는 어떻게 되겠죠? 판별식이? 그래. 이렇게 첫 번째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 판별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야. 왜냐면 연방 때리면 다 뭐로 간다? 고2 때는 다 2차 방정식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교점 개수를 판별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오케이? 판별식. 실근의 개수예요. 허근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 다 만나는 거 다 실수예요. 왜냐면 우리 다 실수 축에서만 다뤄요. 우리 허수 축 안 다뤄요. 허근은 안 그려요. 교점이 나오는 거 다 실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거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거 대신에 뭘 더 많이 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더 많이 써요. 둘 중에 누가 이겼냐? 자, 누가 이길까요? 지금까지 느낌이 딱 보니까 하윤아 누가 이길 것 같아? 대답은 한 개죠. 계단 간단한 놈이 이겨요. 이겼지만 누가 이긴다고요? 계산 간단한 놈이. 봐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 원의 중심, 원은 다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중요해요. 봐봐.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 원의 중심 좌표랑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 거리가 뭐가 나오냐? 여기서 90도로 떨궈진 게 거리가 나와요. 이게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예요. 이걸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라고 넣었죠?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뭐라고 넣었죠? 반지름은? R. 그러면 안 만나.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딱 보니까 그림을 딱 보니까 그림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크면 안 만난 거야? D하고 I 중에서. D가 더 크면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안 만날 때를 우리가 D가 I보다 크다 하면 안 만나는 거야. 이게 먼저 그림으로 이해가 조금 되셔야 되겠어요? 아니, 너무 어렵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너무 어려워요? 원의 중심, 반지는 뭐 맨날 나와요. 미친듯이. 자, 그러면 얘는 느낌이 좀 왔지, 이제. 이제 왔지? 어떻게, 왔냐? 왔냐, 안 왔냐, 태민아. 이거 느낌 오지, 이거? 아니야? 안 왔어? 접할 때 느낌 안 오냐? 그림 딱 보니까? 아직 안 왔어요? 여기 원의 중심하고, 요 직선하고 거리 공식하면 이게 90도로 왔는 때잖아. 이게 지금 D잖아. 원의 중심과의 거리 공식이잖아. 이게 뭐랑 같죠? 반지름과 같잖아. 아, 접할 때는 D하고 R이 같을 때겠구나. 그림 그리면서 노는 거야,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겠지만.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요. 아니, 뭐 이게 암기할 게 있냐, 이게? 그냥 보이잖아요. 안 보이냐? 나만 보여? 너무 어려워. 자, 여기 중심 좌표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이게 D예요. 근데 R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R이죠. 자, 2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죠? D가 큰 거야, R이 큰 거야? R이 큰 거죠. 이거예요. 근데 판별식이 이겼냐? 아니면 얘가 이겼냐? 그러면 얘가 이겨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계산이 더 간단해요. 근데 이 D하고 R로 비교해서 위치관계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원과 직선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뭐 써야 되냐면 다 뭐 써야 돼?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모든 점 교점놀이 하면 다 판별식 써요. 다 판별식 쓰는데 원과 직선에서만 판별식 대신에 누구 더 많이 쓴다? 이 D하고 R을 비교해서 더 많이 써요. 그 이유는 계산이 간단해서. 계산이 만약에 판별식이 더 간단했잖아? 그럼 일로 갔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누가 항상 이긴다? 계산 간단한 놈이 이긴다. 쓸 때. 자, 이 개념들 그림 그리면서 알아보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계산? 안 어렵죠? 그림 그리면서 노세요. 자, 여러분들 다 그리면서 안 만나네? 판별식 뭐네? D하고 I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다 그리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개념이 뭐냐? 67페이지 지금 하는 거야. 내 그림 그리면서 놓은 거야, 이거 그리면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일 때 또 배우는 게 있어. 이 그림일 때 배우는 게 있어. 이 그림일 때 배우는 게 있어. 그러면서 또 노는 거죠. 그러면 뭔가 직선이 끝나요. 그거야. 그림놀이. 그림과 함께 항상 여러분들 뭐 공식 몰라도 돼요. 공식 뭐 알면 뭐하냐. 공식은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나 외우세요. 정 필요하면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공식은요 하등 쓸모가 없어요. 머리만 나쁘게 만들어요. 머리만 나쁘게 만드는 거야. 그 스마트폰 나오면서 가장 큰 단점이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그 공중전화기에서 맨날 이렇게 막 전화 걸 때는 막 전화번호 다 외웠어. 그래서 막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고 집 번호도 당연히 다 외우고 있고 막 다 외우고 있는데 요즘은 번호를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친한 친구 다 번호 외우고 있냐? 우리 태민아? 다 외우고 있어? 번호? 전혀 모르죠. 왜냐면 그냥 뚝 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더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 사람이 고아가 돼요. 아니 옛날에는 스마트폰을 잊어버려도 스마트폰이 없어. 그럼 전화번호를 안다니까? 외우고 있다니까? 전화가 건다니까? 근데 요즘 이제 태민이 전화번호 이제 스마트폰이 사라졌어? 전화도 못 걸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맞아 안 맞아? 시간도 걸 수 있어 없어? 못 걸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공식이 그런 거야. 스마트폰 같은 거야. 알고 있으면 우리 머리를 더 안 쓰게 돼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지. 왜냐면 우리 머리 써야 되니까. 써야지 머리가 좋아지니까. 계속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요. 계속 개정 휴업 중이야. 그러면 이제 계속 머리가 나빠지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나이 때, 여러분 나이 때 머리가 안 좋아지면 나이 먹어서 머리가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암기도 더 잘 될 때가 지금 이때고 머리를 점점 확장시켜서 머리를 쓸 때도 이때예요. 나중에 먹어서 머리 쓰려고 하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요.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공부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암기도 안 되지만 어릴 때 공부를 안 해놨잖아. 머리를 못 써요. 근데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암기 능력은요,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되게 많이 감소해요. 선생님도 느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조금 암기 좀 했어요. 암기 좀 조금 했는데, 그죠? 암기 좀 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는 암기 능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뭐 슬픈 이야기지만 아침에 암기 과목 같은 걸 아침에 조금 책 보고 가면 이제 100점이었어요. 이제 다 외웠다는 얘기죠. 아침에 잠깐 보고 한 2시간 보면 이제 웬만하면 100점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돼요. 이제 뭐 암기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나이가 먹고 있다서 떨어져요. 근데 생각하는 머리 굴리는 건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많이 줄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암기 능력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떨어져요. 안 떨어질 방법이 없어요. 안 떨어질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머리 쓰는 건 잘 안 떨어져요. 생각보다. 머리 많이 써왔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를 열심히 쓰세요. 머리 굴리세요. 어렸을 때. 계속 굴려. 머리를 그냥 한시도 가만두지 않도록 하세요. 그죠? 그냥 뭐 허송세워 보내지 마세요. 머리를 많이 굴려놨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로 큰 도움이 돼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내가 머리를 열심히 썼던 것들이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열심히 썼던 거 우리 태민이 아버지만 들어봐도 계속 공부하시죠. 뭐 맨날 자신 따시지. 그래 안 그래? 왜 그게 가능한 줄 알아요? 젊었을 때 계속 머리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썼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될 때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사회에서 평생 직장 있을까요? 평생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 사람. 나는 평생 한 일만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 죽을 때까지. 가능할 것 같냐? 우리 하유라? 그치? 좀 변화해야 되잖아.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 세상의 변화함에 따라서 같이 변화해야 돼.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머리 써야 돼요. 계속 적응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야. 머리 계속 쓰는 애들이 적응도 더 빨리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왜냐? 세상이 바뀌면, 왜 세상이 오래되면 성공하기 어려워지는지 알아요? 슬픈 이야기겠지만, 기득권층이 굳어져요. 이게 뭔 소리냐면, 똑같은 일을 하잖아? 그럼 예전에 유튜브로 예를 들게. 유튜브의 초창기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거야. 유튜브 초창기 때는 다 같이 뛰어들면서 같은 출발선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성공하는 게 조금 확률이 높았다면, 이제는 유튜브가 나온 지 한참 됐죠. 그럼 기존에 벌써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 유튜브를. 그러면 성공하기가 옛날보다 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기존에 해왔던 애들이 벌써 여러 가지 플랫폼들과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이렇게 다 쌓였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역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근데 완전히 세상이 또 바뀌어. 유튜브 같은 게 또 새롭게 나왔어. 자, 처음에 딱 나온 거야. 이게 딱 나왔을 때 그때 뛰어들어. 그럼 성공하기가 높을까 적을까, 태민아? 우주공산이잖아. 다 처음이잖아. 기득권층이 없잖아. 그러면 성공하기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바뀐다는 거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기회의 장인 거야.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최악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드리자면 머리를 잘 쓰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한테는 인공지능이 있는 사회, 많이 바뀌는 사회가 더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전혀 머리 쓰지 않고 아무것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더 최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더 심해지는 거야. 은혜보다.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당연코 얘기하겠지만 머리를 열심히 쓰시고 세상에 조금 알아가고 세상에 새롭게 변하고 있을 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나게 좌우할 겁니다. 난 장담해요. 100% 좌우한다고 봐요. 뭐 공부 잘하냐 못하냐? 당연히 머리 공부 잘하냐 못하냐보다 세상에 더 빨리 적응하냐 못하냐. 내가 머리 써서 더 세상에 더 빠르게 뛰어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가릴 거라는 거는 명확하게 보여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자.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만 하고 이제 쉴게요. 자, 개념 체크 볼게요. 개념 체크 1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게 있고요. 원방이 있고요. 첫 번째,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게 개념 체크예요.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위치 관계를 물어봤어. 얘네 둘이 개념 체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접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라겠죠? 연립해서 한 배씩 쓰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얘랑 얘는 연립하는데 이거 y는 뭐라고 연립하면 되죠? y 대신 뭐 쓰면 되죠? 연립하면 y는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다 대입해요. 그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한 배씩 쓰는 거야. 그래서 근이 몇 개인지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유치관계를 볼 때. 그래서 집어넣어요. 연방이죠. 결론은 y 자리에다 x 플러스 1의 제곱을 집어넣습니다. 2예요. 그럼 x제곱 x제곱이니까 2x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2x 플러스 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다.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여기서 뭐 쓴다? 판별식을 쓰는 거야. 식을이 몇 개 나오는지.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1 더하기 2니까 3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네. 그러면 실근이 몇 개 나왔다는 거죠? 2개라니까 교점이 2개가 되니까 9점에서 만나는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판별식으로 푼 거야. 이게 뭐로 푼 거라고요? 판별식으로.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게요. 자, 이제 뭐를 쓰냐? 여기 중심접수를 봐요. 원방은 다 중심이랑 반지름 놀이에요, 결론은.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중심접수 몇 콤마 몇이죠? 0,0이죠. 반지름 몇이죠?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림에서 이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래서 D를 구합니다. 얘하고 원의 중심과의 거리 공식을 써요. G가 나오는데 1 마이너스니까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00 집어넣으면 1이에요. 루트 2분의 1이어서 거리가 2분의 루트 2예요. 그러면 D가 더 크냐 지금 R이 더 크냐? R은 루트 2잖아. 누가 더 커? D보다 더 큰 거야? R이 더 큰 거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지. 이게 D고 이게 R이잖아. R이 더 크잖아. 그래서 D보다 지금 R이 더 큰 상황이야. D가 2분의 루트 2고 R이 루트니까 D보다 R이 더 큰 거니까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보실래요? 여러분 이 계산이 더 간단한 것 같냐? 이 계산이 더 간단한 거냐? 갖다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거지. 어떤 거로 갈 것이냐? 누가 봐도 얘가 더 간단하죠. 그래서 D하고 R을 비교하는 게 이기는 거야. 이긴 거야.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계산이 더 간단해. 얘가 더 간단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겼을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둘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계산할 때는 D하고 R을 비교한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많이 쓰게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잖아. 핸드폰이 모으면 그것도 아니긴 해요. 뭐 그래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뜨겁게 있지. 떠 있겠지. 핸드폰 누우면서 안 보는 건 자고 있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또 신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림놀이. 첫 번째. 항상 그림놀이죠? 필수 1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중요해. 주인공이 중요하죠. 요즘 또 그거 보니까 넷플릭스에 올라왔던데, 뭐 어떤 거죠? 공궁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뭐 귀신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 뭔가, 그죠? 참교육 나왔다가 뭐 동궁이 또 역전한 것 같던데 보니까. 여름이어서 모르겠지만 뭐 호러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항상. 자, 요거 이제 위치 관계에서 지금 얘는 원은 고정이죠. 얘는 지금 K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울긴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뭐로 푸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은 우리가 이제 판별식보다는 뭘로 갈 거냐면 D하고 R 중에서 누가 더 커야지 두 점에서 만나죠? D보다 R이 더 커야지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D하고 R 쓸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중심좌표 찾아야 돼요. 중심좌표 써요. 그냥 보자마자 0,0 R은 2루트 2. 얘는 뭐로 바꾼다?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센스. 끝이에요. 이게 준비 단계예요. 일단 직방은 뭐로 표현한다? 일반형으로 표현한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원방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안 찾는 건 이게 직무유기라고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원의 관계식에서 원한 중심하고 반지름은 거의 그냥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제 D를 구해요. D는 얘하고 0,1을 구하면 되니까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0,0 대입하면 K죠. 이게 D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와요. 그거 배웠었는데. 배운 거 다 나오죠. 그래서 R은 뭐였죠? 그래서 2루트 2. 2루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D하고 R이 2루트 2야. 갖고 내려온 거죠? D가 R보다. D보다 R이 더 크다. 그러면 루트 1의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K 절대값은 루트 1 곱하면 몇이 되죠? 4죠. 이거 어제 많이 봤던 부등식 아닌가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많이 봤지 않나요? 우리 처음 보니? 우리 은이야? 많이 봤죠? 왜 배웠겠어요? 쓰려고. 그러니까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것들은요 계산하려고 배운 거예요.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부터 K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4까지. 요 범위 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그림으로 보면 원의 방정식이 있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봐봐. 기울기가 정해졌잖아. 이게 그림으로도 항상 이게 돼야 돼. 매우 있잖아. 그림이 안 되면 다 헛것이라고. 봐봐. 이게 기울기가 1로 고정이지. 보여? 기울기가 1로 고정인데 봐봐. 이 K에 따라서 Y절편에 따라서 이때는 안 만난다.
이때는 안 만난다고. 이렇게 안 만나다가 이때부터 접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거야. 여기로 들어오면 만나는 거야. 이때 접할 때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야. y절편이.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쭉 계속 만나다가 이렇게 계속 만나겠죠? 그래서 만나다가 여기 접할 때, 이 접할 때가 k가 또 몇이 되는 거야? 위에서 접할 때가 3 거야. 근데 이것보다 작아야지 이 사이에서 만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y절편이 마사랑 이때가 마사인 거야. 접할 때가. 이때 접할 때가 간 거야.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림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지금 k가 위아래로 평행이동, y절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림과 같이 가야 된다겠어? 그럼 접할 때는 언제겠냐? D하고 R이 같을 때잖아. 접할 때는 K가 뭐가 되는 거야? 마사랑 뭐가 되는 거야? 4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접할 때는 K가 뿔마 4일 때인 거야, 결론은. 안 만날 때는 언제겠어? 4보다 크거나 마사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거나. 안 만나겠죠. 마사보다 더 작으면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안 만나요. 4보다 커져? 안 만나요. 그림으로도 편한 거죠. 이거 하나 찾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뭐, 풀 필요도 없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어떻게 된 거야? 한 번 만나지 않는 거는 마사보다 작거나, K가 마사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는 K가 크면 안 만나겠죠.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안 만나는 거야. 그게 이제 수식적으로 푼 것 뿐이야, 이거는 지금. 나타낸 것 뿐이에요. 자, 엄청 어렵진 않죠?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이해를 하세요. 아, 이게 교정놀이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접할 때 이게 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바뀌게 되는 경계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산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판별식을 써서 2차 부동식을 푸는 것보다 판별식보다 이 D하고 R을 더 많이 쓰는 경우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계산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다 아무 이유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1-2번을 풀 때, 뭐, 판별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연습할 때는 뭐 다 해보세요. 뭐, 다 해보시고, 그거, D하고 R을 비교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껏, 해보시고, 아, 저게 선생님께서 구라친 게 아니구나. 선생님께서 거짓말 친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얘는 보자마자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센스 좀 해주시고요. 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3,2가 되겠고요.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다 된 거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준비 끝. 직방은 일반형으로 바꿨다. 자, 원의 중심좌표 찾았습니다. 반지름도 찾았습니다. 준비 완료. 그래서 이 두 개로 뭐 쓰면 된다?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자마자 t는 자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3k 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이게 공식이겠어요. D의 공식. 그 다음에 같다가 했으니까 D하고 R이 같으니까 이게 2다가 되겠습니다. 접한다고 했으니까 D하고 R이 같은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R 쓴 거예요. R, D 구한 다음에 R 내려왔어요. 그래서 D하고 R이랑 같다. 그런 상황이니까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림적으로. 그림 그리면서 다 해보시고요. 어떤 개념이 왜 그림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다 하나씩 살펴보시고 차근차근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접할 때 맞죠? 구하는 거? 아니에요? K 0 아니에요? K는 0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방정식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루트도 탈출해야 되고 절대값도 탈출해야 되니까 제일 많이 뭐 쓸 것 같냐, 팀이나? 뭐 쓸 것 같아? 나눠요? 안 나눠요? 뭐 하면 탈출이 가능하죠? 기억 안 나? 절대값이 탈출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눈 게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죠? 수아에?
제곱하게 되면 탈출한다고.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쓰는 게 더 좋겠어요? 나누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제곱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뭐 쓰는 계산이 더 쉽다고요? 제곱하는 게 탈출하기가 훨씬 쉬워요. 어차피 루트도 탈출해야 되고 절대값도 탈출해야 되니까 제곱을 제일 많이 씁니다. 계산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제곱해요. 양면을 제곱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밑에 제곱하면 k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위에 제곱하면요 9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여기 제곱하셔야 됩니다. 얘 제곱하면 몇이죠? 4. 이거예요. 자, 제곱해서 제일 많이 탈출합니다. 그 계산이 가장 간단해요. 절대값도 탈출할 수 있고 루트도 탈출할 수 있으니까 제곱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겠죠? 양변에다가 여기 k제곱 플러스 이렇게 온다 안 온다?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냐 하유라.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그래요. 고1은 다 그냥 2차예요. 2차 대상. 고1은 몇 차 대상이라고요? 2차 대상. 뭐 하면 다 2차식이야. 그냥 거의 뭐. 그래서 뭐 맨날 배웠던 거 다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k제곱 플러스 4가 돼서 넘겨요. 그러면 5k제곱 플러스 12k는 4가 없어져요. 그럼 5k, k로 묶으면 5k 플러스 12가 나오면서 k 값이 두 개가 나와요. k 값이 첫 번째 0. 그 다음에 뭐다? 0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2. 근데 0은 아니라고 했죠, 문제에서. 0은 안 돼, 0은 뺐어요. 0은 뺐으니까 답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하고 R이 같다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는 1차 방정식 뭐 어렵진 않은 거니까 지금 배우는 정도만 알아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계산할 때. 자, 이제 두 번째 필수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 예제 2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상황이냐?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림을 보자면 원이 나와요. 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원이 있는데 이렇게 원이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원의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이 몇이냐면요. 반지름이 지금 R이 3이에요. 원방은요, 사실 여러분들 중심하고 반지름 하면 다 아는 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직선이 지나가요.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두 점에서 지나가요. 그래서 4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이에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요.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제일 많이 구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 이 선의 길이에요. 이 만나는 점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희야? 만나는 점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교점은? 아직 가스라이팅이 안 됐어요? 연방하면 나오겠죠. 원의 방정식이랑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하면 연방을 때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몇 차 연립방정식이죠? 연립 2차 방정식. 1차식과 2차식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하면 이 교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실 잘 문제 풀면 알겠지만 교점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교점 잘 안 구해요.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우리가 중3 2학기 때 배웠던 현의 길이를 구하는 뭐를 배운다? 그림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삼각형을 항상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연결해요. 연결해요. 그럼 이게 뭐다? 이게 다 반지름이에요. 3,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요 위의 점에서 밑으로 내리면 이게 수직 2등분이 됩니다. 수직 2등분 돼요. 그래서 어디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냐? 요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 길이만 알면.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 하유라? 이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배운 거예요? 또 비가 오는 것 같네요? 그쵸? 공부하러만 오면 비가 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산 맨날 들고 다니세요. 이번 주는 그냥 언제 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뭐냐?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과의 거리 공식.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라고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요. 엄청 써요. 이게 D야. 중학교 때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D예요. 배운 대로 써요.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 공식 쓰는 거예요. 이게 D예요. 그러면 4, 3, 5? 3, 4, 5? 오케이.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 대입하죠. 그럼 8 빼기 3 더하기 5니까 10이에요. D는 몇이다? 2가 되는 거죠. 이게 2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가 피타고라스이 나오죠. 루트 9에서 4를 빼요. 그럼 여기 뭐 나온다? 여기가 루트 5가 나오겠죠. 피타고라스이 있으면. 그럼 이거 몇 배 해주면 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거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현의 길이가 나오면 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림이 더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뭐만 하면 되냐? 반지름과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봐봐. 반지름을 까먹는 애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반지름을 까먹을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 서우야? 그죠? 그럼 어디를 구하려고 하는 애들 까먹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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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엄청 씁니다. 미친 듯이 써요.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이 문제에서는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수아야? 교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이 교점을 안 구해요? 지금 이 문제 풀 때 교점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썼어요? 안 썼어요. 연방에서 두 점 구하는 경우 거의 안 나와요. 교점을 잘 안 찾게 되더라고. 생각보다.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씁니다. 이렇게 구해요. 이게 더 간단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하나 풀어볼까요?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그림 놀이를 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다. 그림이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림 없이 가고 있으면. 자, 여기는 중심좌표는 1,1이고요. R은 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은 X 빼기, 일반형 줬어요. 아주 엑설런트예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이때 혈의 길이가 8이다 라고 줬어요. 좀 잘 보면 알겠지만 이 K 값이요 2개가 나와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또. 자, 1,1이고요. 반지름 5인데 이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현의 길이가 8이 나올 수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돼서 8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칭으로. 2개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은. 8이 나올 수 있는 게 양쪽으로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거죠. 요거죠. 근데 반지름이 5잖아. 이렇게 그으면요. 여기가 몇이다? 반자리니까 4예요. 그럼 D가 나와. D가. 야, 그럼 뭐 피타고라스잖아. D 몇이냐? 아니다. 3. 아, D가 3. 이걸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림놀이야, 사실은. 다 잊어먹어도 그림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 그림놀이야.
조용히 방정식은. 그래서 결론은 얘하고 얘랑 거리 분식을 쓰는데 그게 뭐가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K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T가 지금 3이잖아요. 3, 4, 5.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심심할 때마다. 3, 4, 5. 그래서 거리 분식 쓸게요. D는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1에 들어가면 절대값 K가 돼요. 이게 몇이다? 3이다. D가 3이다. 그럼 K가 나오죠. 절대값 K는 루트 2 곱하면 3루트 2가 되겠고 K는 두 개가 나와요. 뿔마 3루트 2가 나오는데 양수 구하라고 하겠냐 음수 구하라고 하겠냐?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죠? 3루트 2가 된다가 답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이게 두 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면서 문제를 보시고 항상 내가 선생님 저 빨리 시험 내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세요. 빨리 됩니다. 저희 믿으십시오. 그림을 안 그리고 대충 수식으로만 풀잖아요? 시험 안 늘어요. 응용 문제 나오면 너무 누구니? 왜냐? 수식과 그림과의 괴리가 있어서 그래. 공부할 때부터. 근데 그림을 계속 그려오잖아요? 너무 이게 이해도 잘 되고 머릿속에 정리도 잘 돼요. 저희 믿으시고요.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필수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3번은 자, 이것도 이제 그림놀이에요. 자, 그림놀이가 또 항상 시작되죠. 그림놀이가 항상 시작되는데. 자, 봅시다. 필수 3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또 배우는 즐거운 놀이가 시작되는데. 자, 보세요.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자, 원은 일단 표준 바꿀게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표준을 바꾸겠습니다.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표준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의 제곱. 그래서 중심좌표가 1,2고 반지름이 3이 나오겠습니다. 다른 거 같이 바꿨어요. 표준 바꾸는 거 뭐 금방금방 바꿔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1,2에서 원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3짜리 원을 그린 거예요.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린 거야. 근데 원 밖에 뭐가 있냐면 5,0이 있어요. 이게 어딘가 5,0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상한 거 지금. 여기서 봐봐. 지금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원하고 누가 나온 거냐면 점이 나온 거야. 원하고 누가 나왔다고요? 점이 나왔어요. 원하고 점이 나왔는데 이때 이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접선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자, 그림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항상. 그림. 그럼 접선이 몇 개가 나오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 밑으로 지나가는 접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위로 지나가는 접선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접선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 접선 그으면 무조건 접선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림이 항상 나와야 돼. 원이 나왔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뭐가 안 그어지는 게 없어요. 원의 중심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그으면 이게 90도예요. 이게 반지름이겠죠. 이게 반지름 몇인 거야? 3인 거야. 이 그림이 무조건 돼야 돼. 이 그림이 안 되면 이게 다 언제 배웠던 거라고요? 중3 2학기 때. 지금 몰라도 돼. 중3 2학기 다 건너뛰었어. 지금 그린 것만 아세요. 그럼 돼. 다 중3 2학기 다 넘어가. 그냥 몰라도 돼. 자, 여기도 그어. 접점에 그어. 여기도 90도야. 이것도 3인 거야. 이때 내가 이 원의 중심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요? 1,2야. 이 두 점이 연결이야. 자, 그럼 여기 양변에 직각삼각형 나오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냐? 먼저 라이트 앵글 90도, 빗변의 공통, 그 다음에 S. 그래서 두 삼각형 무슨 합동이다? RHS 합동이 나와요. 또 직각삼각형 놀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형은 다 직각삼각형 놀이야. 나중에 가면 진짜로 삼각형 놀이인데 또 직각삼각형 겁나 나와요. 미친듯이 나와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였잖아. 직각삼각형이었잖아. 직각삼각형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항상 이제 우스갯소리로 피타 할아버지가 우리랑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직각삼각형 놀이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그림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적선의 길이라고 부르냐면 이 길이 이 원의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접점이야. 접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 불러. 접하는 점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접선의 길이. 그럼 이걸 구하는 건데 당연하겠지만 직각삼각 나왔어. 뭐 쓸 것 같냐? 우리 태민아. 뭐 쓰겠냐? 저 길이 구할 때. 그래. 피타야. 그럼 여기는 누구만 알면 되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거는 뭐야? 두 점을 안 해? 그럼 뭐 쓰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냥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 뭐 1,2랑 5,0이랑 거리 공식을 모른다. 좀 민망해지겠죠? x좌표는 4 차이나 4의 제곱이랑 y좌표 2 차이 2의 제곱 루트 20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야. 여기 제곱에 20에서 9를 빼 11이지. 그 루트 몇이 되는 거야? 11이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빗변의 제곱에서 요거 하나 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이야. 그래서 먼 밖에 한 점에서 그래서 여기도 접선의 길이야. 근데 같아. 둘이 접선의 길이 같아요. 합동이니까. 어쨌든 머리 구해도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림놀이가 돼야 돼. 형이 얘기할 때. 지금 배우시면 돼요. 뭐 직각삼각 만드는 거. 요거. 태민이 기억나냐? 저런 그림? 중3 때 배웠는데 기억나냐? 안 나죠? 지금 기억하면 되지. 지금 그리면 되잖아. 뭐 저 정도 지금 기억하면 되잖아. 은희 이거 그림 기억나냐? 안 나요? 중3 때 배웠어요. 여러분 뭔가 직선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뭐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지금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또 뭐를 풀어볼 거냐면 3-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넓이 구하라 그러면 이 넓이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넓이? 얘랑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시면 돼요. 아닌가요? 뭐 다 아는데 넓이 못 구한다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으니까 좀 그러지 마시고요. (3-1번) 다 그림놀이죠. 우리 하영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제. 힘이 쌓여가지고 조금 달 거 그랬네요. 너무 놀지 말고. 네. 그죠? 아, 나를 조금 과신했다. 조금 다가와서 좀 컨디션 유지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놀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졌다. 그런 거죠. 1,4고 요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0에서 반지름 2짜리를 조금 그려주시고요. 원을 조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 1,4에서 접선을 그으면 두 개가 나온다겠죠. 이 접점을 우리가 원에 연결한 접점을 우리가 T라고 불렀다. 이 P점에서 T까지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접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여기 마이너스 2,0이고 P는 1,4 이렇게 그으면 끝나죠. 반지름은 2. 요건 2.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면 뭐 나오냐? 우리 하유라. 1이 더 멀리 있네. 아, 마이너스 2였는데 1에서 여기로 갔어. 대충 그릴게요. 1이 좀 더 멀리 있었는데 내가 잘못 그렸어요. 마이너스 1에다 그렸는데 뭐 상관없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다 못되죠?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몇이죠? 3, 4? 5? 그래요? 3, 4, 5. 여기 5예요. 3, 4, 5. 그래서 5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 몇이죠? 21인가요? 5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 21인가요? 여기가 뭐가 될까요? 루트 21이 되겠다. 됐나요? 원방 구하면요, 그냥 다, 원방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왔다 갔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진짜 원의 중심과 반지름밖에 안 써요. 죽을 때까지. 원의 존재 목적이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계속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데, 직방은 한 점과 기울기 찾아야 돼. 아니면 두 점 찾아야 돼. 그리고 이제 원방은 뭐 찾아야 된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아야 돼. 계속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이상한 거 찾으면 안 돼요. 그죠? 자, 퀴즈 이제 4번.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죠? 너무 좋아요. 우리 은희가 오늘 중에서 먹고 온 다음에 가장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 이번에는 원에는, 봐봐. 직선하고 원이 안 만나는 경우. 안 만날 때. 지금 봐봐. 첫 번째는 현이었지. 두 점에서 만났어. 두 번째 접했지. 한 점에서 만났죠? 세 번째는 뭐죠? 안 만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줬죠. 되게 평등하게. 한 놈씩 와,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하나씩 그림별로 하나씩 지금 예제가 나오고 있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자, 이때 봐봐. 이제 뭐를 많이 구하냐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원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잖아. 그치? 이 점들 중에서, 이 원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과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고, 가장 멀 때는 언제일까? 뭐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이 점하고 직선과의 거리는 이걸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점을 선택했어, 이 점.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되죠? 직선과의 거리가? 이게 될 거예요.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원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이 거리들이 막 나오잖아. 점들에 따라서 이게 거리가 달라지잖아.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랑 가장 긴 거리는 언제일까? 그림적으로. 뭐가 연결되겠냐? 그럼 다 알겠지만, 원 문제는요, 원의 중심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조선 그어도 원의 중심이 일단 긋고요. 잘 보셔야겠지만, 거의 그냥 원의 중심은 그냥 디폴트 값이야, 그냥. 얘는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원의 중심에서, 봐봐. 언제가 가장 짧은 거리냐면, 다 하나씩 그어보세요. 선생님이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개씩 다 그어본 다음에 가장 짧은 길 찾아내겠습니다. 여기 무한한 게 있지만 내가 다 그어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아니야, 형님? 그럴 정도의 열정은 없어요? 악적인 열정은 없었다.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에서 그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원의 중심 준 거를 걔도 D라고 했잖아. 이게 D란 말이야. D. 원의 중심과 이렇게 건단 말이야. 여기서 해봐. R을 빼잖아? 최단 거리야. 자, 이때가 최소. 이때. 여기 최소 거리. 여기 최소 거리. 여기. 요 놈에서 요 거리까지가 최소야. 그럼 최소 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최소 거리는 D 빼기 뭐가 되는 거야? D 빼기 R이 되는 거야. 이때 최소인 거야. 그럼 최대의 느낌은 뭐냐? 아직 안 왔어요? 느낌 안 온 사람, 온 사람. 태민아 왔어? 느낌 왔어? 최대 언제지? 아직 안 왔어요? 올 듯 말 듯해? 이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뒤에서 R 뺀 거. 여기가 이때가 최소거든? 어디가 최대일 것 같냐? 그래, 여기. 여기까지 가는 거. 요 뒤에. 해가지고, 여기 만나는 거, 여기 때, 최대. 이때가 다시 R에 더해지겠죠. 최대 때는 뭐가 된 거야? D 플러스 R이 되겠죠. 최대는 뭐가 된다? D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 최소랑 최대를 곱하라고 나와요. 합차잖아. 문제 풀다 보면요, 이 둘이 곱하라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D-R가 D 플러스 R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알고 있던 합차가 나오죠.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거 엄청나게 물어봐요. 엄청나게 물어보는데, 요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원방은 중심좌표하고 반지름은 이거 갈 데가 없구나. 맨날 쓰는구나. 아니야. 안 쓴 적 있어? 없죠. 안 쓸 수가 없어. 안 쓸 수가 없어. 거긴 그냥 디폴트 값인 거야. 봐봐, 그러면 여기서 D하고, 그러니까 최소랑 최대 거리 사이에 여러 개가 또 나오겠지. 근데 봐봐. 최소랑 최대는 한 점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점들은 두 개씩 나와요. 대칭.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 냈어, 선생님이. 냈는데 딱 이런 거야. 봐봐. 이 원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과의 거리가 정수인 거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 만약에 정수인 거를 구하라 그래. 그럼 예를 볼게. 만약에 최소가 3이었어. 최대가 7이었어. 그러면 정수 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부터 몇 가지 나오는 거야? 3일 때 나오고 4일 때 나오고 5일 때 나오고 6일 때 나오고 7. 그러니까 최소부터 최대까지 나오겠죠? 설마 뭐 더 작은 거랑 더 크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정수인 점이 나오는 거는 정수인 거는 거리가 몇일 때만 세면 되냐면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랑 7일 때 세면 되는데 이때 점의 개수는 최소랑 최대는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몇 개씩 나온다고요? 하나씩밖에 안 나와. 왜냐면 최소가 이때야. 최대가 이때야. 하나씩 나온다. 근데 봐봐. 4일 때는 대칭으로 2개씩 나와요. 이런 거야. 이게 만약에 다였어. 그럼 여기도 다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칭.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3이었다고 쳐. 그럼 이게 4인 거야. 이 4인 게 몇 개가 나온다고? 양쪽으로? 2개가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4부터는 최소랑 최대를 제외한 것들은 점의 개수가 다 몇 개씩 나오냐면 다 2개씩 나오게 돼요. 이렇게. 양쪽 대칭으로 나오는 거야. 5인 것도 어떻게 대칭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다 2개씩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냈을 때 3하고 7이 나왔어. 근데 이거 점의 개수 3부터 정수 7이 되는 점의 개수는 몇 개냐 하면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겠지만 중간에 낀 것들은 다 몇 개씩 나온다? 다 2개씩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응용해서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안 만날 때 가장 많이 묻는 거예요. 둘이 안 만나. 직선과 원이 안 만날 때. 이 묻는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의 문제는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뭐죠? 지금 이제 필수 4번을 보면 알겠지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하라는 거잖아.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오는 거지. 선생님 거의 이제 눈 감고도 푸는 문제예요. 이게 필수 4번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서 노셔야 돼요. 핵심이야. 그림을 안 그리고 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요. 절대로 위로 못 가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좋아. 상호론인데 최고야.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림 그려놓고 이거 내가 배운 걸 찾을 수 있겠는데? 이 길이면 내가 이거 배운 거 이거 쓰면 나오겠는데? 이렇게 찾으면서 노는 거. 그림 그리고 직각삼각 그리고 맞답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심화 문제 갈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하고요. 그냥 수식으로만 막 놀고 대충 외워서 하잖아요. 심화 문제 가잖아? 그러면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심화 문제 가면 선생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야. 왜냐? 잘못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공부하면 심화 문제 가면 다 이렇게 돼요. 원선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외계어라고 물어서 시간 쌌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지 말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예시를 준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잘못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길이죠. 원래 잘못된 길이 쉬운 길이에요, 항상. 그게 쉬운 거야. 제대로 된 길은, 더 제대로 공부한 길은 좀 더 어려운 길이에요. 항상 그래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 필수 4번 풀어볼게요. x 빼기 2의 제곱. 자, 표준을 바꿉니다. y 플러스 2의 제곱. 자, 항상 넘겨요. 다 더합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죠. 다 남으니까. 그래서 중심좌표는 2,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은 나왔어요. 4x 빼기 3y 플러스 6은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 만나는 거예요.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얘기는요. 만나면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거리가 0인데 뭘 물어봐. 만났는데 너 하나가 만났는데 거리가 0이겠죠. 거리가 먼데 만나는 거 있었으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만났으니까 거리를 묻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대충 그릴게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어딘가 직선이 있어요. 내 맘대로 그릴 거예요. 대충.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 거리 구하면 이거 구하면 돼요. D.
이 t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 또 t 구하죠. 4, 3, 5. 그래, 이제 알잖아, 이제. 2하고 마이너스 2, 8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20? 길은 몇이다? 4다. 이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빼죠? 반지는 1을 빼면 최소, 1을 더하면 최대. 그래서 최소는 4 빼기 2. 최대는 4 플러스 2. 곱하면 합차니까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곱하면. 그래서 답은 뭐다? 16 빼기 4니까 12가 나온다. 이게 답이야. 합차. 맨날 나온다는 거죠. 그림으로 먼저 이해가 되시고 내가 어디를 구하는 거구나. 내가 어디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구했구나.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항상 그림 그리는 거 배우고 항상 이해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겠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72페이지부터 12시에 오시면 진도를 나가겠죠. 또 신나게. 그래서 그 전까지 미친듯이 풀어 오셔야 되겠어요. 이제 원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뭐가 나오냐? 접할 때만 이제 또 파는 거죠. 다음 시간에 접할 때만. 접할 때 관심이 많아요. 우리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관심이 많아요. 그때에 대해서 좀 더 세 가지로 놓고 파요. 4가지 놓고 펀 다음에 그거 끝나면 이제 원의 방정식 끝나겠고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형이 이동하면 이제 크게 보자면 세 파트라고 보거든요. 도형의 방정식 파트,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 파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함수 파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자, 공통수학 2는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우리 공통수학 1처럼 쉬워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일 쉬운 게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지만 집합 부분이 가장 쉬우니까 애들이 그냥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더라도 이제 평균이 이제 더 내려갈 수 있다. 좀 1학기 때보다 더 내려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방학 때 해주시고요. 방학 때 열심히 하시면 학기 중에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야, 확신 못합니까? 믿을 수 없어요? 안 할 겁니까? 여기 더 일찍 깨워가지고 시키면 됩니까? 자,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질문도 조금 하시고